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라이언 홀리데이 지음의 에고라는 적이라는 책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는 어려서부터 출중한 능력을 바탕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아메리칸 패럴 마케팅 책임자이고 구글 등 여러 유명한 기업의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했으며 이 책뿐만 아니라 여러 책들을 출판하며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이러한 저자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실패를 경험하였는데요. 이때마다 이런 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이 책 에고라는 적을 저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책의 목적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신만의 특별함에 매몰되지 않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목표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에고는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믿는 건강하지 못한 믿음을 뜻하는데요. 에고를 제어하는 것이 당신의 특별함을 부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특별함을 공중에 날려버리지 않고 적절하게 잘 쓰기 위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책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1장 열망, 타오르는 불꽃. 말과 행동은 같은 에너지를 공유한다. 행동하기도 전에 말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잃고 마는 것. 불안과 공허함을 말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에고가 시키는 것이다. 불안과 공허함을 정면으로 맞서 싸워라. 행동하기 전에 먼저 인정받고 싶은 충동을 이겨내라. 자신감이 넘치고 강인한 사람은 침묵을 통해서 휴식한다. 목표를 세울 때 행동할 것이냐 존재할 것이냐 두 개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내가 무엇이 되고 싶다. 목적의 주체가 나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해서 어떠한 것을 바꾸고 싶다. 어떠한 것. 목적의 주체가 어떠한 것이 되는 것. 내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야겠다보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줄 때 돈이 벌리는 것과 같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나는 학생이다라는 마인드. 학생이라는 신분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스승이라는 제3자를 나보다 나은 존재로 인정하면서 에고가 활동할 수 있는 상한선을 축소시킨다. 이미 스스로 알고 있다고 생각되는 것은 결코 배울 수가 없다. 에픽테로스가 한 말인데 타인으로부터 피드백과 배움이 에고를 억제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나는 학생이다라는 마인드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열정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열정이라는 그 단어, 뜻 이런 것과는 좀 다르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한번 내용 보겠습니다. 열정이란 감정이 앞서는 일련의 행동 같은 것이다. 모험 가득하고 설레이는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떠한 것. 이러한 행동들, 특별한 행동들, 이러한 것이 배척이 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것 대신에 우리는 반복되는 훈련, 다소 지루한 끈기 있는 노력,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 계획 등 이성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한다. 목적을 가지고 현실주의적인 태도를 취하고 지나친 열정에 사로잡히지 말자. 처음에 열정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너무 다르게 해석이 되고 나의 최대 장점이라고 생각했던 열정이라든지
그 감정 어린 끈기, 다른 책 등에서 강조하던 열정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뒤집어지는 순간이라 이게 좀 거부 반응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 라이언 홀리데이가 말하는 열정은 이성과 감정 두 가지의 측면의 노력이 있다면 약간 너무 감정에 치우치는 그러한 노력들, 감정에 치우쳐서 행동하는 것들을 좀 배척하고 좀 더 이성적인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캔버스 전략. 캔버스 전략이란 도화지에 있는 캔버스, 그림을 그릴 때 나타나는 그 캔버스인데, 다른 사람을 도움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을 돕는 것. 캔버스 전략도 기존의 내 생각, 사상이랑은 좀 거리가 먼 이론이어서 처음에 읽으면서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캔버스 전략은 길라잡이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무한한 봉사, 희생, 어떻게 보면 호구, 바보와 같은 행동을 강요하는 것이다. 남들이 싫어하는 일을 찾아서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남에게 주고 남을 높여주기 위한 나는 조금 덜 중요한 존재가 되고 나를 밟고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그런 것.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결국에는 인간관계를 위한 투자이고 결국에는 내 성공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열정에 관련된 내용도 그렇고 이번에 캔버스 전략도 그렇고 처음에 읽을 때 제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부 반응, 이런 것 또한 제 내면에 자리 잡고 있던 에고가 반응하는 거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에고가 있습니다. 에고가 없는 사람은 없고요. 근데 그 내 내면에 일어나는 그 에고를 인지하고 이것이 에고구나 라고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에고를 다스리는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거 보니까 아직은 이 에고를 잠재우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수련을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제키 로빈슨의 사례로 알아보는 자제력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우선 제키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미국의 최초 메이저리그 흑인 야구 선수입니다. 1900년대 초반 사회적 분위기 당시에 흑인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처음 입성해서 그 백인들만 있었던 리그에서 받았을 차별과 멸시, 이런 것들은 정말 인격이 있는 존재라면 견디기 힘들 정도로,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가혹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제키 로빈슨은 이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것을 견디게 해준 것은 자신의 꿈이었습니다. 자신의 목표를 위해 이 모든 감정적인 충동들, 자기가 받았을 때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것을 여기에 반박하고 나서서 싸우지 않고 그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들을 억제하고 끝까지 자제력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자제력을 기반으로 제키 로빈슨은 자신의 꿈을 이룬 훌륭한 선수로 역사의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제키 로빈슨의 일화로 우리는 자제력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에고는 자제력을 잃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내면에서 마음의 소리를 낸다. 이때 우리는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는 자제력을 포용하고 에고를 버려야 한다. 극단적으로 인간의 기본적인 존중과 권리를 위협받더라도 목표를 위해 참아야 한다. 신은 파괴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때 자만심을 준다.
고개를 숙이고 겸손해야 한다. 과거 최고 부자인 석유 왕이라고 불렸던 록펠러도 자신이 이룬 성공과 부 앞에서 자만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대화를 하였다. 작은 성공에 취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된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프로는 행동으로 실현하고 아마추어는 생각만 한다. 탁월한 재능이 있어서 머릿속에 온갖 시상이 떠올라도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행동으로 표현하는데 행위는 다소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로서 표현이 된다. 이 부분은 아까 열정과 관련된 건데, 어떤 열정적이고 감정적이고 뭔가 한 방이 있어 보이는 그런 특별한 행동이 취해지는 게 아니라 반복적이고 지루한, 약간 다소 매일매일 내가 해야 특별함을 부여하지 않은 어떠한 행동들이 꾸준히 쌓이면서 그런 큰 목표가 일이 실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처음에는 분명 결과가 안 좋을 것이다. 그래도 남들과의 비교를 버리고 계속 해야 할 것을 해나가는 것은 외로운 싸움이다. 지금까지 제1장 열망, 타오르는 불꽃.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나타나는 에고와 그 에고를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아보는 챕터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제2장 성공, 지속되지 않는 환상. 성공을 실현하였을 때 그 나타나는 에고에 대해서 알아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막대한 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우승에 성공한 스포츠팀, 막강한 제국, 이러한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그 원인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에고는 성공에 이룬 것들을 무너뜨리고 충동에 휩싸이게 한다. 항상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이 아닌 내가 하는 일과 시스템 등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들을 가져야 한다. 과거 엄청난 제국을 설립한 몽골의 징기스칸의 일화를 통해서 배움의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성공을 하고 그리고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에도 배움의 자세는 필수적이다. 성공을 통하여 새로운 환경과 직위에 도달했을 때 더욱 겸손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스스로 쓰는 신화의 위험. 성공 이후에 성공에 이르게 한 장대한 대서사를 만드는 것은 에고가 시키는 것이다.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성공을 만드는 것은 대단하게 화려한 그 어떠한 이벤트가 아니라 평상시에 의식하지도 못할 정도의 사소하고 묵묵히 해오는 작은 습관들이다. 율리시스 그랜트 전 미국 대통령의 일화로 보는 진정 원하는 것을 아는 것의 중요성. 율리시스 그랜트 전 미국 대통령은 대통령 이전에 전쟁 영웅으로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꿈이 없었음에도 다른 타인에 의해서 등 떠밀려 대통령까지 오게 된 케이스라고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이 되고 보니 자기의 목표가 아닌 이 자리는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고 행복보다는 오히려 많은 불화로 인한 불행을 초래하게 합니다. 리더의 자격. 분업하고 위임하고 조직화하고 시스템화해야 한다. 이렇게 못하는 것도 자기 자신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거나 시스템화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에고가 시키는 것이다. 드로이어 모터의 드로이어는 충분한 재능과 자본으로 성공을 예상하는 프로젝트에 착수를 했지만 자기 중심적인 에고와 이로 인한 탈조직화로 인해 결국 망하게 된다. 나라는 질병.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이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팀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똘똘 뭉치고 서로 도우며 희생과 동반 성장을 해나가는 순수한 상승이라는 단계를 거치고 이것을 통해 성공에 다다르게 되면 나라는 질병의 단계가 찾아오게 된다. 성공에 대하여 개개인의 지분을 따지게 되고 자신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 여기서 에고가 드러나는 것이다. 마샬 장군의 일화를 통해서 겸손함과 사심 없는 헌신으로 담금질해라. 에고를 제어하고 제야로 사라져 대자연과 우주와 과거부터 흘러온 시간 역사 속의 일부임을 느낄 때 주변의 소음을 잠재우면서 더욱 창의적일 수 있다. 우리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이며 이 거대한 우주와 전체 과정의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 우리는 이것들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성공 이후에 에고에 사로잡혀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기 싫다면 항상 냉철함을 유지하고 탐욕과 집착을 삼가하며 언제나 겸손하고 늘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변의 더 큰 세상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제3장 실패 또 다른 시작. 이 3장에서는 실패에 처했을 때 에고가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고 이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알아보는 챕터가 되겠습니다. 에고는 살짝 미끄러져 넘어진 일을 되돌릴 수 없는 추락으로 만들고 사소한 문제를 거대한 난관으로 만든다. 에고는 시련이 닥쳤을 때 그것이 공정한지 아닌지 따지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시련이 왜 발생되었는지 중요하지 않다. 눈앞의 문제는 현실이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캐서린 그레이엄의 일화를 보고 15년간의 연속적인 시련 속에서 그 힘겨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일화와 그 힘겨운 시간 속에서 젊은 워런 버핏과의 관계를 만들고 이것이 향후에 큰 성공으로 다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는 일화는 정말 내 몸에 전율을 일으게 한다. 살아있는 시간, 죽어있는 시간. 에고는 시련이 왔을 때 죽어있는 시간을 만들고 싶어 한다. 스스로 의지를 통해 살아있는 시간으로 만들 수 있다. 심지어 감옥이나 수용소 등에서도 무엇이든 배우고 행동하는 의지를 통해 살아있는 시간을 만들고 그 안에서 굉장한 이론과 문학작품 등이 탄생했었던 사례들이 있다. 최선을 다하고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옳은 일, 인정, 보상의 관계가 무조건 정비례 관계는 아니다. 대의나 옳은 일이나 목적을 향한 행동은 그 자체만으로 즐겁고 만족스러운 것이고 그 뒤에 따라오는 인정과 보상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인정과 보상을 우선시하는 것은 에고의 관점이고
이렇게 되면 행동이 막히게 된다. 여기서 벨리시우스라는 일화를 통해 옳은 일을 했지만 올바른 그거에 대응하는 상응하는 인정과 보상을 받지 못했던 일화가 소개된다. 실패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이해하라. 실패에 도달했을 때 이것을 더 크게 부풀리고 스스로를 구덩이 속으로 더 밀어넣는 것은 에고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자기가 서 있는 곳이,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일시적인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이라는 걸 이해하고 제1장의 열망의 원칙들을 다시 한번 되살린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내부적인 평가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남들의 시선이나 찬양, 부정적인 의견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남들이 아무리 찬양해도 자기 자신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부족함을 인정하고 더욱 매진하고 스스로 기준에 부합했다면 남들의 의견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에고는 남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생각하도록 하고 이것을 증오나 분노, 나에게 부정적인 것으로 탈바꿈시킨다. 증오나 분노 대신에 당신을 향한 모든 시선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실패에서 드러나는 에고에 잠식되어 모든 것을 더 엉망으로 만들지 말고 에고 없이 근원적인 힘으로 실패를 발전의 발판으로 이용해라.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실패를 통한 성장이라는 자기 개발서의 보편적인 메시지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지금까지 라이언 홀리데이의 에고라는 책 전체 내용을 압축하고 분석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에고. 이 에고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한글로 쓰여진 서적에서는 자의식이라는 단어로 더 익숙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 자의식을 각각의 내가 처한 상황에 맞게 다스리는 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열망하지만 겸손하다. 성공을 해도 자비롭다. 실패를 해도 끈기가 있다. 라는 세 문장으로 각각의 챕터를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과 이 책을 통해 여러분이 원하는 이상 도달하기를 바라는 존재가 되는데 발판으로 작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